안녕하세요. 빨강 더블 체크맨 곽 부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호텔 신라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 호텔 신라가 전일 대비해서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공항 면세점 임차료 감소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도심 면세점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을 형성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코로나19 관련된 뭐 바이오주라든가 아니면은 또 실적 개선주, 또 상당히 또 관심이 갈 만한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관심을 그쪽으로 포커싱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기관 투자가라든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호텔 신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의 그 포인트는 도심 면세점 매출이 늘고 공항 임차료 감소가 적자를 줄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모 증권사 조사 분석자는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의견은 바이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 특히 우리 구독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호텔 신라를 뭐 단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제가 조사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개인적인 인사이트를 많이 가미를 시켜서 말씀드린 것보다는 시장에 오픈된 정보를 해석을 해서 객관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가 투자 포인트를 좀 잡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중심을 잡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금일 신한금융투자에서 호텔신라 목표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공항 면세점 임차료 감소가 있고, 하단에 보시면은 도심 면세점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한다. 그리고 투자 의견은 바이의 의견을 제시를 한다.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리포트가 나왔으면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런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리포터가 나오면은 펀드 매니저라든가 자금 운용자 한테 그 리포터가 갑니다. 제일 먼저 갑니다. 왜냐하면은 애널리스트는 또 그런 측면을 가지고 리포트를 써서 그들한테 전달해주고 뭐 해당 회사에 운영 자금을 많이 가져오는 그러한 영업도 뭐 직간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리포트가 나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목할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9만원 에서 10만원을 높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투자하기에는 바이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뭐 간단한데요. 금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호텔신라 올해 적자폭 축소, 내년 실적 개선 기대감의 상승이 예상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에 실적 개선이 좀 되려고 하면은 이 코로나19에 대한 완화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백신이나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현재가 좀 기대가 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자폭 축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그런 거겠죠. 뭐 돈을 많이 번다기보다는 비용 감소겠죠. 그래서 공항점 비용 감소를 통해서 하반기부터 매출이 개선이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포인트인 거죠. 더불어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할인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할 것으로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서 11월까지 중국 주요 소비 할인 이벤트에 따라서 매출 개선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금일 같은 경우에는 호텔 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JTC까지 올랐는데, 여기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주목을 좀 하셔야 되는 종목은 가장 대중적이고 제한된 수급에서
그 수급이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최근에 개인 투자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학개미라고 얘기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로빈후드라고 얘기하는데요. 개인 투자자가 직접 투자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펀드 쪽으로 자금이 많이 안 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계 기관 투자가들의 국내에 자금 유입이 약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한된 수급은 이렇게 좀 작은 종목보다는 이렇게 큰 종목 쪽으로 집중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측면에서 호텔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정도만 보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분위기를 늘 살펴보듯이 8월 달에 분위기를 살펴보니까 호텔신라에 대해서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뭐 타이틀은 추가적인 악재는 제한적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예견된 2분기 실적 부진, 2분기 실적은 예상 수준이고 점진적 개선 기대, 경쟁 심화보다 무서운 실적 저점은 통과했으나 실적 저점이 통과됐다는 것은 전 사업부에 걸쳐서 수익이 날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시면은 또 이렇게 이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전 부문 최저점 확인을 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정상화될 때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분위기를 좀 표현해 드리면은 바닥인 것 같은데 과연 실적은 좋아질까? 당장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실적이 좋아질까? 퀘스천 마크 이런 개념을 가는 거죠. 그렇다면 호텔신라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비용 절감으로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종목 그 여러 가지 리포트 중에서 좀 제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는 리포트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글로벌 3인 호텔신라의 면세점 효율성은 월등하다. 단일 점포당 매출은 롯데 본점이 최대이나 장충동 면세점의 평당 매출액은 압도적인 1위다. 제주에서는 롯데보다 높은 효율성을 시현하고 있다. 관광객 부진으로 인한 면세시장 부진은 지속되고 있으나 월 매출이 바닥을 통과했고 한국 내 코로나19 확산 속도는 더뎌지고 있다. 추후 입국 규제 완화가 가시화될 경우에 빠른 회복세가 예상이 된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죠. 월 매출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 바닥권이라는 거죠. 그리고 향후에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이 좀 완화가 됐을 때, 입국 규제 완화가 됐을 때는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매출이라든가 영업이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글로벌 면세점과 해외 여행이 어려워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국 프리미엄 수입 제품 수급은 타이트해질 것이다. 조금만 입국 규제가 완화된다면 우리나라 면세점은 바빠질 것이다. 코로나19가 1차적으로 한국으로 유입되는 중국인 관광객에 영향을 미쳤다면 유럽과 미주 등 글로벌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따이공 시장을 상대로 하는 한국 면세점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글로벌 브랜드사들 역시 미주와 유럽 시장 부진 속에 제품 유통을 할 수 있는 한국 면세점이 필요하다. 대단히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한국 면세점이 이 코로나19가 1차적으로 완화가 된다면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이고 또 미주와 유럽 시장 또 부진 속에서 제품 유통할 수 있는 한국 면세점이 주목받는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매출이 바닥이다면 돈을 못 번다는 거잖아요. 그럼 회사가 유지 이상을 하려고 하면은 비용을 절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매출 할인과 판관비 등 반영되는 형태로 다르나 우리는 할인과 임차료를 포함한 오프라인 매점 관련 비용이 큰 비용을 판단한다. 쉽게 말씀드려서 할인해주고 그리고 임차료 나가고 이런 부분이 큰 비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소만 할 수 있다면은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2019년도 임차료는 8천억 원, 감가상각비는 2천억 원으로 오프라인 매장 유지 코스트는 1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을 유지하는데 비용이 1조 원이라는 거죠. 글로벌 제약사들과 비교했을 때 판관비는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은 시내 면세점이 자가이고 호텔실은 자가지 않습니까? 자가이고 공항 면세점 수수료율이 한국과 싱가포르 모두 40% 내외임을 감안하면은 효율화의 여지가 높다.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천공항 관련된 임차료 감가상각비 4천억 원 이상의 싱가포르 창의공항 임차료가 주 요인이다. 1차적으로 한국 내 비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1차적으로 한국 내의 비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예,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천공항이 주목이 되는데요. 인천공항 임차료는 금년 8월 말 상당 부분 만료가 됩니다. 우선 2021년 3월까지는 매출 연동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잘 벌면은 임차료를 더 내고 돈을 못 벌면 임차료를 적게 낸다는 거죠. 더불어 싱가포르 창의공항은 2022년 만기다.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는 외형 확대가 아닌 협상력과 임차료 관련된 부분이겠죠. 정부 정책 지원을 받는 거겠죠. 이 협상력과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한 수익성 개선 여부다.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현재 코로나19가 완화가 되면은 호텔신라가 재차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당장은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특히 이제 인천공항 임차료 관련돼서 이 매출 연동과 임차료를 부담하게 되면 부담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제3자 반송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런 개념에 의해서 상당히 호텔신라가 안 좋은 국면에서 좋은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호텔신라의 성장성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준은 내년 1분기까지의 데이터를 추정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 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매출액 3년 이평선 자체가 좀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나와주고 고개 숙여주는 모습이 나오는 이유는 매출액 1년 이평선이 급격하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빠졌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분기별 매출액이 이렇게 좀 올라와주는 그나마 좀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 부분이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요. 매출액이 큰 폭으로 좀 올라야 된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올랐다가 쭉 빠졌는데 내년 1분기 정도에는 서서히 개선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따라서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요. 주식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서서히 이제 반등 포인트가 좀 나오는 경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니까. 매출액 연동에 둔 임차료를 부담하게 되면은 비용이 절감되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예측하고 있는 그 분기별 실적 개념으로 해서 이제 3분기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동기 개념을 살펴보는 이유는 성장성을 보고자 하는 취지가 더 강합니다. 작년 이맘때보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성장을 했다면은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매출액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이제 증가율을 좀 살펴보시면은 3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171%나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4, 4분기 때도 111%나 감소가 되는 데이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 증가율 개념으로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작년도 이맘때 3분기 대비해서 순이익이 224%가 감소가 합니다. 그리고 4, 4분기도 112%나 감소한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작년에 비해서 성장성이 결여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이 코로나19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분기 대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돼요. 전분기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지만은 안 좋았다가
분기 데이터가 좋아지는 그 포인트가 바로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느낌이 좀 오죠. 전분기 대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분기는 2분기 대비해서 무려 36%나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는 거죠. 매출액에서 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이 영업이익이지 않습니까? 4분기 같은 경우에는 80%가 3분기 대비해서 증가한다고 현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순이익 개념으로 봤을 때는 증가율이 2분기 대비해서 49% 증가합니다. 4분기는 87%나 증가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2분기가 좋지 않았는데 3분기 때부터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2분기 대비해서 증가하는 걸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임차료가 8월 달에 만료가 되면 새로운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새로운 계약 자체가 호텔신라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태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호텔신라는 돈도 못 벌고요, 수익도 못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관심이 없으니까 수급도 잘 형성이 안 되고 차트도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장성과 수익성이 떨어지면 수급도 안 몰리는 거니까 차트도 안 좋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수급이 이렇게 개선되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네. 이 부분에 우리는 포인트를 잡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호텔신라의 어떤 현재의 차트를 가지고 그림을 좀 살펴보면은 주가가 2019년도 5월 달부터 해서 쭉 내렸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최근에 이렇게 뭔가 좀 꿈틀거리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이렇게 형성을 해보면은 네.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간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글로벌 경기 자체가 좋아서 사람들 호주머니에 돈이 많았을 때 여행도 많이 가고 면세점의 수익이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 코로나19가 좀 완화된다 하더라도 이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 것으로 보기 힘든 거죠. 그러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주가의 변동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급 상황을 좀 보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 지금 기관 투자가의 수급이 조금 들어와 주긴 하죠.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매도를 했다가 조금 들어와 주긴 하죠. 이런 부분이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이런 수급의 유입에 의해서 계속해서 호텔신라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은 퀘스천 마크,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상적인 측면에 주목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차트적 관점에서 이 상단에서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해하시기 편하시도록 제가 문자로 좀 해석을 해드리면은 햇빛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가 아니라 앞이 훤하게 보이는 햇빛으로 오늘 9월 2일 있지 않습니까? 바로 추세 전환이 되는 첫날이라는 거죠. 따라서 해당 종목은 신규 매수 관점의 접근이 가능한 매우 강한 차트 흐름입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로 반전된 구간은 아니므로 제한적 반등일지 추세 상승의 기회가 될지는 지켜봐야 된다. 따라서 중요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규로 매수 접근하기에는 조음이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반전되는 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얘기하죠. 그러면 단기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는
잡아야 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신규 매수 조건이 가능하면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죠. 차트면에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적인 요소를 한번 보면은 대단히 놀라실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기, 중기 개념을 볼 수 있는데 시총 대비해서 외국인은 단기간 내에 전체 시총 대비해서 0.24%를 주식을 순매수를 했고요. 최근 한 달간 20일간은 1.35%나 매수를 해줬어요. 기관 투자가 같은 경우에도 단기에는 외국인보다 조금 더 많이 샀습니다. 1.01%를 샀고 한 달 기준에서 20일 기준에서 1.22%를 샀어요. 합산 개념으로 보면은 외국인이 사든 기관이 사든 누군가가 많이 사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5일 기간 내에 1.25%를 샀고 무려 20일 동안은 2.57%의 시총 대비해서 지분이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한 달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금일 같은 경우에도 기관 투자가는 36만 7천주 이상을 매수를 했고 외국인은 금일은 조금밖에 매수를 안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이해하기 편하도록 문자적인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최근 5일간 뚜렷한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한 달 기준으로 매우 강한 순매수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관은 일주일간 매우 강한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뿐만 아니라 최근 4주간 기준으로 볼 때도 매우 강한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죠? 외국인은 최근 5일간 뚜렷한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관은 일주일간 5일간 얘기죠. 양 주체 다 매수를 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를 아까 서두에 좀 살펴봤는데요. 구체적으로 투자 의견은 어떤지를 살펴보면은 주가가 많이 빠졌음에도 그리고 또 향후에 또 개선이 될지 말지도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던 인천공항 면세점 임차료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도심 쪽의 매출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조사 분석자가 바이의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를 하라는 거죠. 근데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 분석자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은 주가가 상승 트렌드든 하락 트렌드든 상관없이 가치 대비해서 가격이 싸면은 저평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치 대비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올라가 있으면은 약간 경계를 해야 된다, 고평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애널리스트가 추세를 맞추는 건 아닙니다. 그럼 추세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현재 지금 전일 대비해서 보시는 바처럼 호텔신라가 75,800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74,4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차트 흐름을 보면은 주가가 바닥권인데요. 74,4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매수를 했었을 때 74,400 밑으로 빠지면은 비중 축소하신다든가 손절 매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상 개념을 보고 안 좋았다, 지금 바닥이다, 앞으로 좋아질 것 같은데 힘들다, 그런데 비용이 절감된다고 한다, 비용이 절감돼서 회사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도심 매출이 증가하는 걸로 봤을 때는 주가는 바닥이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이런 라인을 중요시 하시는 것보다는 주가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반복하지 않습니까? 저평가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역발상 개념으로 봤을 때 분할해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관심을 갖는 주체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봤을 때는 매력적인 거죠. 가격이 싼 거죠. 그런데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치료제가 백신, 치료제 이런 부분들이 서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이 조속히 나와준다고 보았을 때 나왔다라고 하면 이미 호텔신라는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보다는 올라가 있겠죠.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고통을 수반하는 투자를 하시면은 미래에 남들이 변동성이 힘들어 할 때 우리 구독자님들은 마음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용을 제가 좀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드리면은, 결론적으로 호텔신라는 저평가고 바닥권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전체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지만은 3분기부터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매출 증가로 인해서 늘어난다고 현 시장은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이제 도심 면세점 매출이 는다는 거죠. 엄청나게 버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공항 임차료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적자가 줄어든다는 거죠. 회사가 건실한 상태에서 적자를 유지했는데 적자가 해소가 된다, 일부라도 해소가 된다, 그거는 주가 상승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중장기로 대응하시는 분 입장에서 좀 대응하시면은, 분할 매수해서 대응하시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은 주식 투자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 카톡방에 들어오시면은 투자에 유용한 그런 내용들을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걸 잘 활용하시는 분도 있고요, 좀 미진하신 분도 있는데, 어쨌건 뭐 좋은 오픈된 정보를 실시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그러한 정보들을 수집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뭐 상한가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주식을 사면은 홈런을 원하시는데요. 그거보다는 안타로 해서 짧게 해서 수익을 모아가는 전략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주식을 투자하는 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당부드리고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